프롬프트로만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만 작업을 하는데 이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나? 결국 클라이언트 잡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만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대화를 통해 어떤 맥락을 추구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의 기분, 태도, 결국 클라이언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그 선택 도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디어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보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할 때 더 잘 떠오르지 않나요? 커피 대신 과자, 무거운 대화 대신 가벼운 수다로 창작자와 떠드는 팟캐스트 에이앗의 스낵챗입니다. 툴 조합 장인, 말빨되는 디자이너, 호감형 크리에이터 토도 성문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디자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토도 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너무 어색해요. 뭐가 어떻게요? 이게 방금까지 이렇게 그냥 수다 떨다가 큐 하고 카메라 앞에 얘기. 아니 근데 유튜브도 하고 라이브도 하잖아요. 저는 방금 소개해서 놀랐는데 말빨되는이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말빨 되는이지 인스타에서 완전 말빨로.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저를 지켜보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은 다 호감형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약간 봐주시니까 그 감사합니다. 넉살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편한 사람끼리는 얘기하는데 인스타에서 난 그게 잘 안 되던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연기를 못 하겠던데. 연기가 아, 연기가 아니야? 실제야? 저 맨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스낵챗이다 보니까 과자를 먹으면서 하긴 하거든요. 제가 모르고 과자를 있는 상태로 찍었는데 무슨 과자를 가져오셨나요? 과자 소개 좀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허니버터칩을 갖고 왔습니다. 그 옛날에 허니버터칩 대란 때 혹시 저는 유행 따라가는 거 싫어해서 사람들 먹을 때 안 먹었어요. 유행 다 끝나고 먹었어요. 맛있다. 오늘 그래서 나눌 이야기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요즘 핫하잖아요. 그 이미지 생성도 워낙 발전하기도 하고 저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에서 과제로 제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이 AI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AI도 하면은 성무님 아니겠어요? 어도비의 아들이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어도비에서도 또 AI 관련된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네. AI로 또 강의도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성무님 오늘 모셔봤고요. 자유롭게 조금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막 AI를 전문가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문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디자이너도 이제 뭔가 AI가 그 침투하기 시작한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은 챗GPT랑 그 미드전이랑 파이어플라이 이렇게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미드전이 지금 잘 안 쓰고 있고 지금 챗GPT를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도비 가끔 쓰고. 성무님 뭐 요즘에 쓰세요? 저는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만 많이 쓰다 보니까 챗GPT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일단은 챗GPT는 별로 안 쓰고 미드저니랑 파이어플라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맛깔나는 뭐 스타일, 그림체, 만화 같은 거 연출 정말 잘하고요. 파이어플라이는 실사 사진도 진짜 울트라 기능이 많이 괜찮아졌고, 근데 챗 GPT는 아무래도 조금 상업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챗 GPT의 이런 저화질의 사진 그리고 어디서 생성했을지 모르는 출처 그런 게 조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작권 저는 문제. 맞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저작권 문제가 그렇죠. 아직 걸린다. 뭐 이슈긴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그 플랫폼별 장단점 따져보면 그 챗GPT는 모든 데이터를 거의 가져와서 쓰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도비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좀 승인을 받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도비 스톡이 굉장히 큰 사이트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여기 있는 애들로 이제 합성을 합숙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인터넷에 있는 자잔바리들을 싹 다 긁어가지고 저작권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애들로만 조합을 한다고 저는 들었고 걔네들은 생성한 이 저작물에 대한 그 아이디가 다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통해서 상업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미지 생성하는 것보다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광고할 때도 꼭 넣으라는 게 상업적으로 안전한 이거 꼭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미드저니도 프로 이상 기능으로 가면은 업스케일링을 했을 때 그 저작권은 오로지 나한테 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 창작물은 너희한테 저작권이 있다라고 명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전에 베이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만들든지 일단은 걔네한테 어딘가에 다 떠요. 그래서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쓰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에이안님 그림체로 누가 미드저니 학습시켜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러면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지만 뒤가 구린 일은 실무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게 걸리기가 잡기가 어려운 게 또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애매하잖아 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0% 그거를 베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뭘 추가를 할 수 있잖아. 이게 약간 되게 쉽게. 맞아요. 그러면 그걸 섞어버리면은 이거를 베꼈다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렇게 피해갈 수도 있고 뭔가 그 기준이 딱 없으니까 그게 되게 이슈인 것 같긴 해 어쨌든. 그래서 그림 작가분들이 정말 큰 스트레스. 맞아.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스레드나 이런 데 보면은 나 이 그림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만들어봤어 너무 재밌다 이러는데 원작자분이 답글로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불쾌하죠. 그 지브리가 약간 진짜 제일 큰 사태였잖아 그쵸, 사실. 그쵸. 근데 그게 막 엄청 크게 뭘 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법적으로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게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그 케이스가 생겨버리니까 맞아요. 그게 오히려 만약에 지브리 사태 때 이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브리에서 소송을 걸어서 뭔가 문제가 막 엄청 커졌어. 그럼 이제 그 인식이 조금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애매해져 버리니까 밑에도 그럼 나도 써도 되나? 약간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생성까지는 사실 영리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치 만들고 그치? 그냥 그러니까 법적 제재가 없는 건데 만약에 상업적으로 좀 썼으면 그쵸, 누가 하긴 그렇네. A안님 눈알 가지고 학습시켜서 비슷한 그림체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 근데 그거는 사실 원래도 우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AI의 영역보다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실 AI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조금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그 정도? 그 저는 생각을 뭔가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실무에 있는 분들도 물어보면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최종 작업까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안 단계에서 맞아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를 쓰거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찾기 어려울 때 레퍼런스를 만드는 용으로 쓰거나 뭐 캐릭터 디자인의 초안 이런 걸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챗GPT가 그런 걸 좀 잘해줘요. 아, 일단 다 때려놓고 뭐라도 만들어봐. 그러면 내 생각의 흐름에 일단 1단계는 좀 돼요. 일단 근데 뭐 실무든 뭐든 기획서가 있잖아요. 그 기획서 위에서 첫 발걸음이 정말 힘들거든요. 한 회 끊는 게. 맞아 맞아. 근데 초안 그런 거에서 시작할 내가 때. 아무 말이나 해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어. 라는 거를 진짜 30분이면 몇백 개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게 미드저니, 어도비, 챗GPT 다 유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미드저니도 얼마 전에 다른 프로로. 것도 쓰고 있어요. 그 시각 면에서 좀 괜찮은 거 최근에 발견했는데 아이디어그램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이제는 AI 툴들이 많아졌잖아요. 각자 포징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는 로고에 특화돼 있다. 어떤 거는 그림에 특화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저기 파이어플라이, 그다음 미드저니, 그다음 챗GPT도 이제 기획할 때 많이 씁니다. 저는 근데 파이어플라이가 문제는 아닌데 가격 크레딧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게- 그 크레딧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원래 크레딧은 항상 있었는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많이 줬어요. 그치 많이 있어도 뭐 티가 안 티가 났는데 안 났어요. 뭐 좀 쓰다 보니까 없네? 약간 이렇게. 특히 영상 만들 때는 그 영상은 진짜 엄청 많이 들던데요. 저는 얼마 전에도 8만 원짜리 2번 결제해가지고 썼고 영상도 많이 써요. 영상도 많이 영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긴 하죠. 잘 네. 나오는데 몇 번 돌리면 그냥 그 오른쪽 위에 바가 있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걸 딱 누르면은 이만큼 있던 게 후. 아니 근데 예전에 초반에 그 나오자마자 썼을 땐 그렇게까지 안 비쌌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크레딧 이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어도비는 항상 이 금액이 문제긴 했어. 사용료도 그렇고. 항상 그치. 항상 왜냐면 피그마가 공짜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어도비는 회원 가입하고 다운받는 것부터가 유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는 그래서 어도비는 사실 파이어플라이보다는
오히려 저는 포토샵 안에 있는 아.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쵸. 배경 늘려준다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뭘 지워준다던가 이런 걸로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사실 AI가 디자이너에 있어서 혁신은 그런 거예요. 아 맞아. 아 그치. 이게 뭔가 새로운 걸 0에서부터 짠 만들어준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하던 것들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저는 맞아요, 그 맞아요. 역할로서가 제일 그게 좋지 않나. 그게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옛날에는 저 대학교 때 눕기 따는 알바 했어요. 아 맞아. 그거 클릭이면 요즘에 다 되잖아. 그쵸. 웬만하면. 저는 눕기 따는 알바를 진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따야 된다고 잔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클릭 몇 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저는 그 뭐지? 저도 사진관 알바했었거든요. 20살 초반에. 근데 사진관에서 그거 있어요. 얼굴 여고생들 이제 그 뭐라 해야지? 우정 사진인가 뭐 이런 거 찍으러 오면은 이제 얼굴 보정해달라고 옆에 앉아가지고 사실 그 돈 받고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막 와서 막 엄청 쫄라요. 막 말 눈 걸어주니까. 눈 엄청 크게 해달라. 뭐 턱 이거 줄여달라. 아니면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달라. 막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걸로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기술로. 근데 요즘에 포토샵 들어가면은 아예 그 기능이 있잖아요. 눈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드래그만 하면은 커지고 턱이랑 코도 이제 드래그만 하면은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왜 홍보를 안 하는 건지인데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요새는 이 꼬리도 이렇게 올려줘요. 예전에는 그거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넣었어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픽셀 유동화 기능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 뭐 그건 AI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쵸. 좀 그런 쪽으로 툴이 많이 발전되면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해. 맞습니다. 근데 또 일러스트레이터 생성형 AI도 써보셨어요? 벡터? 벡터는 사실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약간 좀 촌스럽긴 해. 아니 촌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본사 가서 사실 얘기도 하고 왔어. 아 진짜요? 어. 그 PM 담당자분이랬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 모르 이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 제가 그 제품 매니저를 만나서 그래요? 했거든요. 내가 일러스트 벡터의 문제가 뭐냐 했더니 제가 촌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근데 그거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게 미국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캐대언 스타일로 했었어야죠. 네 뭐 일단 한국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맞아 이게 그리고 좀 전문가가 쓴 것 같진 않은 느낌으로 나와요. 맞아.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일러스트 같은 경우. 벡터는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근데 AI가 되게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것 좀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그거 말고 또 저는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챗GPT한테 이미지 주고 그림자 지워달라고 하면 그림자 지워주던데. 그래요? 그리고 PNG로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경 날려. 배경 투명으로 이미지 만들 때 자체가 처음에 옛날에는 원래는 흰 배경으로 해줘 한 다음에 맞아요. 흰 배경을 날려버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지금은 흰 배경이 아니라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딱 이미지만 똑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해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챗GPT 특유의 질감이 안 나와요? 무슨 질감? 그 챗GPT로 생성한 거면은 그 딱 티가 나잖아요. 그 자잘자잘한. 근데 프롬프트에 따라 편차가 엄청 크던데. 그래요? 뭐 그거 다 근데 어도비는 그 일정한가 그게? 생성했을 때요. 이미지의 그 포토샵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그 배경을 학습해서 합성을 해주는 거라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파이어플라이에서는 눕기라는 개념이 없죠. 아예 예. 그런 게 없구나. 그쵸. 배경 인색으로 뽑아달라고 해서 나오면은 감사하죠. 아니 뭐 포토샵에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써라. 그쵸. 포토샵. 근데 제가 듣기로는 파이어플라이에는 그 이미지 모델 3를 쓰고 울트라인가 그 4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파이어플라이에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토샵 안에 있는 거는 3래요. 맞아요. 모델이. 맞아요. 그래서 비싼 거. 4가 더 그 크레딧도 많이 먹고 확실히 퀄리티도 엄청 좋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4 모델 이상부터는 별도 크레딧이 있고 그 크레딧을 안 쓰려면은 지금도 아마 일반 구독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확실히 다르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실사 사진. 맞아. 실사 사진을 기가 막히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이게 이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거는 실사 사진 잘하고 어떤 건 아트워크 이런 거 잘하고. 미드저니가 아트워크 그러니까. 좀 잘해요. 어도비가 아트워크는 미국 스타일이라
데이터가 좀 없어서 그런가? 미국 스타일이라 그래서 미국 그래요? 스타일이라. 미드저니도 그럼 끌어다 쓰는 건가? 아 그게 그러니까 미드저니도 결국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이 있는 거잖아요. AI가 네. 그거를 어떤 거를 긁어서 쓰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미드저니가 뭘 갖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어플라이는 그 챗GPT 모델도 끌고 와서 쓸 수 있어요. BO3 모델도 끌고 와서 걔네들이 다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 챗GPT에서 만든 거를 어도비가 가져서 쓴다고? 그러니까 그 챗GPT도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잖아요. 뭐 있었는데 이미지 그리기 그 네. 옵션. 그 거기 보면 델2 막 이런 이미지 생성 이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쓰려면 이제 돈을 더 내라. 아 연결돼 있으니까. 그치.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아 자기 그 모델로 쓰면은 그쵸. 니 자체 개발 그럴 수 모델로 있지. 쓰면은 괜찮다. 딱 이거를 명시를 해주더라고요. AI 툴들 사실 다가 아직 거기서 거긴데 파이어플라이는 계속 그 저작권 개념을 밀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옛날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또 쓰냐면 제가 가끔 종종 에세이 같은 거 써서 올리거든요. 그냥 그림 그려서. 근데 거기 이제 콘보이가 이제 콘을 쓰고 그냥 실사 그걸 해서 제가 연필로 그린 듯한 느낌으로 해서 그 그림을 그려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물을 제가 못 그려요. 그래서 또 내가 원하는 포즈를 그리고 싶은데 그 인체 그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레퍼런스 중에서도 내가 찾고 싶은 게 없고 그다음에 또 그걸 쓰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의 포즈를 거기서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디자인의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인체. 뭐 예를 들면은 쭈그려 앉아 있는 거를 난 그리고 싶어. 그러면 쭈그려 앉아 있는 포즈를 챗GPT로 뽑아낸 다음에 그걸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딱 진짜 잘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종 작업물을 AI로 띡 주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 진짜 싫어해요. 아니 제가 그리고 그 그림을 제 그림체를 아예 그냥 넣었어요. 같이 넣어주고 이거랑 이 포즈랑 합쳐서 그려줘. 그럼 난 그림도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맛이 안 나. 아, 그쵸. 이 맛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실무적으로 가도 이 맛이라는 거, 이 모호한 맛이라는 표현이 AI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는 표현해 그쵸, 주는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실사 이런 거는 오히려 잘 하긴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실사는 뭐 내가 사진을 찍거나 하는 건데 그걸 대신해 주는 거니까 하는데 이 그림의 맛 사실 그게 지브리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맞아요. 진짜 지브리랑 비교해 보면 아예 그 다르죠. 지브리의 그 맛은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따라한 느낌이 들지 이게 진짜 오리지널을 못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거 되면은 나도 그냥 양산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맛이 안 나. 결국 그러니까,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그게 먹진 않더라고요. 근데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게 기술이 발전하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걸리지 않. 될지 안 아, 될지도 뭐, 모르겠어. 사실. 모르죠.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결국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 에이아님이 고민하셨던 이제는 흔적들 있잖아요. 이 그림체가 나오기까지 그 시간이 이제는 더 중요해지는 기간인 것 같아요. 기본이 정말 중요해지는 맞아요. 것 같고.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챗GPT로 시작한 사람들은 이 과정이 없잖아요. 내 스타일을 맞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이 없어서 내 스타일이 없으니까 그냥 챗GPT에서 나오는 스타일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 누군가의 베낀 거 같은 스타일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작업하는 사람들. 개인 퍼스널 브랜딩으로 보나 뭐 외주를 받는 에이전시 입장에서 보나 무게감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딸깍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AI 써보신 분들은 딸깍이란 말 절대 못해요. 내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나오기까지 한참 걸려. 코인을 진짜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네, 써도 오리지널처럼 안 나와. 맞아요. 그 맛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구글에서 나온 거 뭐지? BO3. BO3인가? BO3도 나와가지고 엄청 핫하잖아요. 지금 막 영상 엄청 잘 만든다고. 그래서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 만든 것들이 비슷하게 다들 잘 만들어. 그러니까 다 비슷해지는 거야 이게. 다 초현실적이고. 예. 아니 그 요즘에 그거 유행하잖아요. 그 유튜버 뷰 해가지고 그 이렇게 고릴라 약간 이렇게 찍는 구도로 하는데 다들 그러니까 그게 엄청 사실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누구가 만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리지널리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옛날부터 중요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보여지는 거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아이덴티티 첫 번째가 그런 맛, 그 스타일에 대한 맛. 이건 못 따라오니까 이것도 가지면 좋고 그 다음에 그럼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은 디자인을 할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정체성이나 캐릭터성이랑 메시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디자인에서도 이게 중요했거든요. 아 그죠 중요하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원래 이 디자인 쪽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만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툴로 더 이제 쉬워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무게감 있는 아이덴티티가 더 곽광받는 시대가 무조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제가 포디트라고 수업하잖아요. 네. 툴을 안 알려줘요. 그 음. 기술적인 거 안 알려주고 무조건 글쓰기랑 기획만 시켜요. 거의 좋다. 그 스케치랑. 좋다. 왜냐하면은 진짜 앞으로는 이 기술 발전하면서 표현력 부분은 보완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완이 되거나 그냥 평준화가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스페셜리스트급에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밑에 그림을 아예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표현에 대한 건 평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로 뭘 표현할 건데 이게 딱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제가 미드저니를 이제 저번 달에 한번 배우고 든 생각이 그래서 이걸로 뭐 만들 건데 그 뭐 만들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일단 생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프로젝트 목표가 생기고 나서는 많이 쓰지만 그냥 내가 이걸로 뭘 해볼까? 이걸로 뭐 돈을 벌어야 되나? 할 때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궁무진하긴 한데 그쵸.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 그런 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막 기술적인 거는 사실 저도 막 그걸 막 디립다 파가지고 결과물 엄청 잘 뽑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막 엄청 전문적으로 해서 막 프롬프팅 전문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 뭐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저는 그런 건 못하고 그냥 뭘 표현할지를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배운다고 했을 때 포토샵을 배우는 것과 기획을 배우는 것과 아예 다 기획은 진짜 배울 게 너무 많고 많고. 또 이 한 분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인문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심리학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경험치도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AI로 뭐든 다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알겠죠. 왜냐면은 지금 뇌과학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디자인을 얘기하는 시대인데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이젠 사람들이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유리한 세대이자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실무가 좀 있고 경험이 있어야 챗GPT 잘 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챗GPT나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잘리는 사람도 많고 취업도 잘 안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험을 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야지 챗GPT를 잘 쓰는데 경험을 쌓을 데가 없어서 이거 못 쓰는 거야. 이거 인턴 그거 있잖아. 면접 그 봤는데 인턴 유병재가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러면은 뭐였지? 신입은 경력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 막 없어. 이러면서 그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그거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과제할 때 뭐 비전공자 디자이너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전공자 분들은 4학년 때 졸업전을 준비를 하는데 1년을 준비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장품 브랜딩을 준비를 해서 그걸 졸업전을 한다고 치면은 그 화장품에 대한 뭐 뽀피 조사부터 뭐 정말 이 기획적인 조사를 정말 많이 시킨 다음에 디자인은 마지막 한 2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회사에서 맨땅에 헤딩으로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개인 프로젝트 하실 때 얼마나 이 심도 깊은 조사를 하셨나가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제가 생각에는 개인 프로젝트도 그러니까 뭔가를 회사 경험이 있거나 뭔가를 해보면 개인 프로젝트 할 때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개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가 모르는 거야. 그걸 알려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포디트 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포디트의 PPL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제가 어차피 포디트를 뭐 막 몇백 명씩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제가 몇십 명씩밖에 못 가르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을 그 어쨌든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이게 사실은 이 디자인 기획 쪽 많이 알려주잖아요. 네. 첫 발걸음 많이 그 발걸음을 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런 시장인 만큼 이게 그 막 저 유튜브 댓글에 AI 발전하는 거 보고 디자인을 접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은 저 20살 때도 다른 이유로 했어요. 이미 다른 유명한 디자이너들 많은데 내가 뭘 해서 뭐해?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했으니까 그냥 기회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업무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 첫 발걸음은 누구나 뗄 수 있는 거니까 포디트. 아니야 그렇게까지 홍보 안 했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시대에 다 있었던 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림 그리던 시대에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 없어진 거 아니야? 이 얘기 했었고 그쵸. 그다음에 또 포토샵이 나올 때 또 그 얘기 했었고 손으로 작업하다가 원래는 컴퓨터로 작업할 다 때 리소그래픽이 지금 그때는 어. 기본이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되게 희귀한 그래픽을 낼 때만 그러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뭔가가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딱 그 시기인 것 같고.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 같아요. 맞아. 쉬운 거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머리를 써서 나한테 이득을 취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기획은 사실 어느 시대에 가도 다 통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툴이 바뀌어도. 그래서 진짜 디자인 막막하신 분들은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색상 감각만 딱 익히고 미리 캠퍼스 가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많이 안 가르치잖아요. 제 기초만 하잖아요. 그 기초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볼 줄만 알면 된다 이제. 맞아요. 볼 줄 알고 내가 판단할 줄 알면은 디자이너급의 뭐 감각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그 시간에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성을 키운 다음에 그거를 결합하는 형태가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랑 뇌과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으로만 승부하기는 사실 힘드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필라테스 강사다. 그럼 필라테스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그거를 디자인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거지. 카드 뉴스를 만들든 뭐 유튜브를 하든 맞아요. 그 다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DM 오신 분이 로고가 굉장히 예쁜 거예요. 디자인 에이전시구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피자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자집이 이제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좀 심도 깊게 하고 싶으니까 본인들이 그냥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에이전시 안 맡기고. 맞아.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근데 나뉘고 있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디자인 전문 집단이 사라지진 않아요. 절대. 왜냐면은 그거를 필요로 하는 데가 또 있기 때문에 막 맞아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대기업에서는 사실 막 챗GPT로 만든 거 이런 거 안 쓰죠. 전문가들이 만든 거 쓰죠. 왜냐면 어쨌든 이미지 AI로 쓴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막 AI로 촬영 결과물도 만든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뭐 작은 브랜드나 조금 맞아요. 중견 기업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거지 진짜 메이저급 대기업들은 사실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결국 수요랑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챗GPT는 그 수요도 많은데 돈도 어떻게 보면 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는데 큰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쓰는 거나 그치? 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퀄리티 차이가 일단 많이 나. 맞아요. 그거를 이 맛이 안 나니까 그리고 결국- 그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업종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기업 중에서도 그 톤앤 매너가 그쪽에 좀 맞으면은 또 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또 막 완전 프리미엄 막 명품 브랜드 이런 데서 물론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또 이미지가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쩔 명품 수 브랜드에서 없으니까. 최근에 그 AI 모델로 이렇게 봤어요. 잡지를 냈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실험적인 거 말고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네. 거는 그렇게 하는데 막 전통을 엄청 중요하는 막 그런 데서는 잘 쓰진 맞아요. 않는 그래서 것 같아요. 뭐 기획도 다 중요하고 AI도 다 중요하고 결국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점점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 명확해지는 순간 사실 AI도 하나의 도구라서 그냥 이거 어떻게 예쁘게 내지? 라고 유튜브 다 찾아보고 다 제 계정 같은 거 이제 팔로우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순환 고리를 생각을 하면은 다 그렇게까지
암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제 갈 길 찾아가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AI 세상 속에서 격동기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남으면 좋죠.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AI를 이제 전문으로 알려주는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 오늘 만들고 나면 내일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각자 자리에서 기본을 좀 열심히 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비관적인 걸 좀 싫어하거든요. 안 좋게 보는 거. 굳이 AI도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와 이런 세상이 왔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대신 이제 문제점은 인지하고 뭐 맞아요. 이걸로 인한 맞아. 저작권이라든지 뭐 그런 거지. 그런 건 생각해야지.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폰트 쓰면은 그거 뭐 날라왔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소리바다체 이런 거 잘못 쓰면은 소장이 아 맞아. 소장 날라오죠. 예, 진짜 헌터들이 있습니다. 헌터들이.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원래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 했어요. 이게 내가 옛날에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뭔가 미적으로 내가 일단 포토샵 일러스트 다룰 줄 알아야 잘하고.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롬프트로만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만 작업을 하는데 이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댄다고 봐요. 세상에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있지만 에이전시나 회사 인하우스에서 상사나 클라이언트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뭐 에이안님처럼 본인만의 브랜딩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쓰든 개인 브랜딩에 있어서 본인을 디자이너라고 지칭을 하고 싶으면은 사실 포토샵 일러스트를 못해도 디자이너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지 뭐 내가 나를 디자이너로 그쵸. 하는 뭐 건 래퍼 뭐 중에 그 디자이너라는 래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칭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반대쪽 대부분의 90%의 디자이너들은 사실 이쪽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결국 클라이언트 잡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만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심미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어떤 맥락을 추구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그 맞아. 사람의 뇌과학도 어디까지 좀 봐야 돼. 솔직히 말하면은 이 사람의 기분, 태도, 오늘의 날씨 정말 많은 거를 요구를 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잘 맞췄는데 내가 프롬포트만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걸 만족시켜. 그러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기 힘들다. 그죠. 네, 맞아요. 이거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다 알아요. 다 알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AI다. 그럼 AI를 쓰면 되고 필요한 게 일러스트레이터다. 그럼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면 되고 딱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단지 툴일 뿐이다. 디자인 좀 실무 쪽으로 가면은 결국 클라이언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그 선택 도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나 뭐 어쨌든 디자인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성무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프롬프트 아. 노하우나 이런 게. 투 노하우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기획을 잘한다. 기획이라기보다는 저는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아 대화를? 대화를.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조별 과제를 망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조원들과 교수 중간에서 계속 소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 해가더라도 조별 과제가 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할 때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어차피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본인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구체화가 안 돼 있는지를 깨닫게 한 게 저는 제일 큰 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 레퍼런스를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AI가 이때 너무 좋아요. 아 그치 많이 뽑아낼 수 많이 있으니까. 뽑아내고 무드보드라는 게 있잖아요. 무드보드라는 거는 정말 멀리서 실눈 뜨고 봤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AI 이미지는 장점은 빨리 뽑아내고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단점은 디테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무드보드는 딱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그치. 무드보드도 다른 레퍼런스 끌고 와서 완성본이 뭉치는 아니니까. 거니까. 그래서 무드보드 할 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클라이언트 잡은 이 클라이언트나 고객의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AI든 뭐든 닥친 대로 써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어떻게 해야지 이미지를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획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내가 아는 만큼 이거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르누보 스타일이다 하면은 그치. 그쵸. 그거를 쓸 수 있는 건데 맞죠. 아르누보 스타일을 모르면 일단 모르면은 그건 빠지는 거야. 그건 못 쓰는 게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지 않고 사실 디자인을 한다는 그 프롬프트로 디자인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레퍼런스를 어딘가 핀터레스트에서 봤어. 아 이거를 내가 따라하고 만들고 싶은데 챗GPT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이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못 쓰는 거지 사실. 그쵸. 그것도 캡처해서 챗 GPT한테 아 그치 넘겨주긴 할 디자인 수는 사조로 있지만 풀어줘 하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몸소 본인이 공부한 거랑 챗 GPT가 또 안 거랑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이. 발상을 못해요. 그거를 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를 아직 챗GPT 안 쓰는 사람도 많고 그쵸, 그쵸.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확실히 이 스타일에 대한 거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사조 알면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 역사 같은 역사. 거 알면은 최근 거라도 좀 알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레트로 퓨처리즘도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야. 엄청 많아.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레트로 퓨처리즘을 만들어줘 하면은 랜덤성이 너무 강하다. 저는 맞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랜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을 때 이거 괜찮게 나왔어. 그 다음 거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안 만들어주는 거야. 자꾸 다른 거 얘기해.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점점 이상하게 만들어줘 얘가. 그게 좀 문제인 것 이게 같아. 결국 프롬프트도 사람이 쓰는 건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좀 AI니까 그런가? 좀 두루뭉실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일관된 프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해야지 얘가 잘 나오는지 이런 노하우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광고 음, 타임입니다. 훅 그래서 들어오시네. 어,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이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설계를 해봤어요. 이 괴식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디자인 프롬프트 가이드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랑 강의를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좀 엉뚱하잖아요. 괴식 디자인 하는 게. 재밌는데요? 근데 그냥 이미지 프롬프트 배우기 하면 재미없어서 안 할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차라리 괴식으로 하면은 괴식이 일단은 상상력이 동반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상상력을 키울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리사들이 음식을 개발하는 거랑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료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파인다이닝 같은 데서 되게 실험적인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챗GPT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음식 조리 방식 정하기.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조리 방식을 쓸지 그것도 똑같이 정해야 되잖아요. 뭐 요리사가 정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음식이랑 결합하는 방식, 음식이랑 디저트랑 결합하는 방식, 뭐 아니면 재료랑 조리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 이렇게 다 준 거예요. 예시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서 두 가지를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재료를 이제 준 다음에 조리 방식을 리스트를 준 다음에 뭐 섞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안 보면 안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보면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이거가 없으면은 안 보고 내가 갑자기 뭔가 딱 떠오르기가 어렵단 말이죠. 지금 갑자기 괴식 하나 디자인 해보세요 하면 딱 안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랑 이거랑 해야겠다 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죠? 데코레이션 구성 뭐 이렇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본 뿌리기, 형태 강조, 질감 강조, 플레이팅 요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디테일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질감 표현 리스트를 제가 또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꾸덕한, 찐득한, 걸쭉한, 뭐 바삭한, 아삭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무광으로 한다.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프롬프트를 쓰면. 질감. 근데 이거를 모르거나 내가 그냥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그냥 게시 디자인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면은 이제 프롬프팅 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이런 걸 알아야 그거를 명령을 하잖아요. 보색 대비를 써서 난 노란색이랑 파란색 쓸 거야. 그쵸.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괴식하면 뭘 해야 되지 했는데 그러니까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워크샵이다. 개념이랑 맥락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그죠? 거네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케치. 만약에 내가 마카롱을 그렸어요. 마카롱 베어 먹은 자국 만들어줘 하면은 어디다 베어 먹을지 얘를 안 알려줘. 아니 랜덤이야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마카롱을 왼쪽을 베어 물고 싶은데 얘는 오른쪽을 베어 먹어. 베어 먹어. 근데 그걸 또 설명을 하자니
정확한 내가 딱 그 위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마카롱도 나는 좀 더 뚱뚱한 마카롱을 하고 싶은데 얘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내가 원하는 그 높이를 딱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스케치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비율, 그러니까 내가 스케치를 잘 못하더라도 비율 정도만 내가 잡고 이게 마카롱이라고 인식될 정도로만 스케치를 하고 같이 주잖아요. 그럼 그 비율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스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드로잉 능력. 되게 재밌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뒤에는 이제 뭐 카피라이팅 해서 이거를 소개하는 문구를 해서 티셔츠 목업이랑 또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런 거에 좀 진심입니다.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직접 찍은 거예요? 그 인쇄를 해가지고 제가 그 열 압착 그거 해가지고 다 찍어서 온 거. 그 공장 가가지고. 대단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고등어 빙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음식 잘 찍어요. 잘했다. 진짜 같아. 잘 나오지 않아요? 음식 되게 리얼하게. 이게 뭐냐면 고등어를 갈아서 빙수를 만든 다음에 고등어 꽂아놓고 연유를 뿌린 거예요. 와 진짜 상상하기 싫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도 정하고 제목도 정하고 사바 사바빙수. 아까 얘기했던 마카롱. 나또 마카롱. 나또 카롱이에요. 와 진짜 어떻게 근데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기분 이런 나쁜 거? 걸 잘 만들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하면은 얘가 매트한 재질로 한단 말이야. 좀 매끈하고 이런. 근데 이거를 글로시라는 단어를 추가만 해도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반딱반딱하게 나온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디자인도 똑같잖아요. 그쵸, 내가 그쵸, 그쵸. 뭐 어떤 요소를 만들 때 그거를 좀 더 유광으로 해서 주목도를 높여야 될 때 그 하이라이트를 단어를 줘야 되고. 알아야지 예. 여기다 적용을 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장난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메론 스시 진짜 귀엽지 귀여운데? 않아요? 그죠? 메론 스지? 이런 거 맛있을지도. 그러니까 나또카롱은 좀 입고 다니기 좀 그래. 이런 그렇지. 것들 활동하면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저는 그냥 가르칠 때 너무 진지하게 그냥 공부하듯이 가르치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해요. 뭐 노는 지루하게? 것처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교육학을 또 공부해 보니까 이 학습 효율도 재밌어야 또 훨씬 더 이게 습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너무 좋다.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괴식 디자인 워크숍 콤보이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격도 싸게 써요. 5,900원. 그래요? 온라인 목업 파일 괜찮다. 주고 그다음에 이거 프롬프트 가이드 주고 영상 파일 들어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챗GPT도 사실은 머릿속에 정보가 좀 많아야 그쵸. 입력을 하는데 뜻이 있어야. 그냥은 안 나온다.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꼭 챗GPT 프롬프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 방법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메시지를 정하는 거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짜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거를 그래서 프롬프트로 만들 때 어떤 단어를 써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가. 맞아요. 전 이 세 가지가 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명확해야 돼.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챗GPT 할 때는 되게 잘하거든요. 맞아요. 잘 나와요. 왜냐면 아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쉽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보는 되고. 사람도 되게 쉽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딱 그렇게 안 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리고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촉감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맞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아, 그치. 그러니까 바삭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바삭한 느낌은 우리의 이제 시각이랑 청각이 들어가는 건 맞아, 촉각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좀 드라이해 보이게끔 해야 되면 건조해 보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가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확실히 조금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 아닐까. 그러니까 AI가 직접 메시지를 설정하고 아이디어를 음. 내주진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의 디자이너들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진짜 이제는 기본 본질 기본기. 진짜 기본기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각적 위계 이거 음.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랜덤으로 주잖아요, 얘가. 맞아요. 그럼 이게 너무 이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는지, 너무 이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는지 그거를 또 챗GPT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배경을 네. 좀 더 어둡게 해줘, 좀 더 질감을 덜 표현해줘 덜 이렇게 표현해줘. 할 수 있는데 그 시각적 위계 그 볼 줄 모르면 그거를 명령할 수조차 없는 거죠. 기술은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야. 그 맞아요. 정보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진짜 그냥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살아왔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더 중요해졌을 뿐이 맞아. 그렇게까지 막 암울하게 볼 필요는 이런 괴식 이런 것도 옛날 같았으면은 무슨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그치, 될 건데 못했지. 예. 직접 만들거나. 근데 이렇게 놀이로서 취급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디자이너들 사실 다 아는 얘기지 있는데 저희가
되게 좋은 세대라고 생각하는 게 아. 해봤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경험치를 못 쌓는다는 게 되게 아쉬워서 이런 것들 제가 활동을 하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챗GPT나 뭐 AI를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아, 진짜 이것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괴식 디자인 만들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괴식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잡고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꾸준히 그걸 올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영상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영상 맞아요. 넣으면은 시리즈로 계속 올리면 사실 이거 언어도 필요 없어서 해외 팔로워들이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또 유튜브 올리면은 쇼츠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맞아요. 이걸 또 티셔츠로 만들면 티셔츠 굿즈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벌써 수익수도 하나 생기는 거야. 그 뭐 요즘 잘해야겠지만 어쨌든. 햄스터 저 계정 알아요. 저 진짜 맨날 햄찌인가? 보거든요. 햄찌. 그 주인도 디자이너예요.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디자이너에 대한 그런 고달픔을 다 아니까 그런 영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 전문가야 딱 봐도. 그 일단은 그 화면 구성 자체가 되게 달라요. 다양하고 그 씬이 명확하잖아요. 씬이 엄청 다양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할수 있는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구성이지.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람들 벌써 많아지긴 했는데.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못 따라오죠 뭐. 맞아요, 못 따라가. 그러니까 기획력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스토리를 짜는 게 핵심이잖아 사실. 맞아요. 이 햄찌를 표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원래 그분 맨 처음 영상 보면 그냥 햄스터 춤추고 있는 영상만 나오거든요. 응. 어느 순간 회사원이 돼 있는 거야. 아 맞아. 예.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게 사람들 맞아요. 하는 상황을 딱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AI로 수익화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확 넓어지니까. 그냥 툴 하나 그냥 더 배운 느낌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생각만 하는 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생각한 있는, 거 표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네,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드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거든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 예전 한 5년 전을 비교해 보면은 예전에는 2시간 정도 기획하고 6시간 동안 디자인 작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5시간 동안 챗GPT랑 이야기하고 2시간 동안 이미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돌려놓고 챗GPT랑 계속 대화를 해요. 점점 더 기발한 방법으로 쓰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꾸준함이 사실 동반되어야. 미덕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래 하기도 했고 그냥 될 때까지 저는 2014년 그 무명 기간이 2014년부터 2019년 2019년 정도까지니까 꽤나 긴 무명 시간. 근데 그때는 오래 걸린 게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딴 걸 해야 되는데 딴 거 배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거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프로젝트로 그냥 바로바로 이미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웃을 할 수 근데 있으니까. 그때는 뭔가 이미지 스타일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무명 기간이 길었던 건데 그때 챗GPT가 있었으면 저도 금방 뭐 모르는 일이지만 금방 좀 그쵸. 되지 않았을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다행인 세대인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봤고, 왜냐면은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고생해야지 그걸 네. 할 수 있는. 와, 근데 굉장히 오래 하셨네. 제가 봤을 때년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계정 바꿨고, 그때부터 저도 그냥 디자인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 개인 계정에 팔로우 하시는 분 중인데, 그게 역시- 사람들이 떡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제가 이전 게시들 다 내려놨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떡상이 맞긴 해. 그냥 그 사람들 보기에는. 보기에는 근데 이전 게시글을 꺼내 놓으면 그때 작업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눈물적신. 아니 뭐 눈물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재밌게 했으니까. 저는 그게 뭐 반응이 있든 없든 그냥 계속했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저는 회사 다니면서 그냥 취미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었기도 하고 그냥 전업을 하지 않았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AI 이런 거 덕분에 조금만 하면 더 접근하기 쉬우니까 좀 더 제2의 A핫 뭐 제2의 A야. B핫 C핫 나도. 계속 자기가 꾸준히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말빨 되는 디자이너라고.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뭔가 성무님께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사실 툴 콘텐츠 만드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툴 콘텐츠라는 거는 100% 내 정체성이 담긴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던 거를 그냥 쉽게 알려주는 네모 그거. 만들기 잖아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성무님이 그런 것들 막 연기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툴 잘 알려주는 것도 잘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왜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 걸 봐도 되거든. 맞아요, 그 정보는 맞아요.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재밌게 알려주느냐, 어떻게 사람들의 더 공감을 이끌어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아, 생존형이어가지고 그래서 잘 된 거 아닐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게 에이한님 같은 분이 먼저 초석을 많이 깔아주셔가지고 제가 뭘 조작을해요. 근데 그게 되게 약한 것 같아 디자이너들은. 수익화에 대한 그 연결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저는 좀 또 다른 커머셜 쪽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얘기해봤는데 아예 달라요. 완전 사고 방식도 다르고 그 콘텐츠를 구상할 때 애초에 그 빌드업 자체를 수익화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디자이너들은 뭐냐면 일단 내가 내 브랜드를 하고 싶으니까 그게 좋아서 해. 내가 그걸 좋아야 돼. 수익화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 얻어 걸리거나. 그게 접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디자이너들도 좀 비즈니스적 접근을 생각을 좀 많이 아이디어를 맞아요. 길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나. 그 너무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잘하는 거에만 맞아요, 이게 너무 맞아요. 포커싱해서 나의 디자인 실력 올리기 이것만 좀 너무 포커싱 되지 않나 기존의 그거는. 그러니까 디자인이랑 사업은 아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준님 채널 여기 나오셨을 네. 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준님 그 와, 노하우 알려줬잖아요 그런 거. 진짜 저 그 일부러 과자도 티내야 된다고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디자이너들 디자인만 했던 디자이너들은. 오히려 더 잘할 텐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어려워요. 무기가 있는데 맞아요. 이 무기가 디자인에는 있는데. 무기가 예.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진짜 큰 무기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휘둘려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이 디자인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아, 디자이너가 돈 버는 거를 어려워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외주 말고는 돈 벌어본 게 그게 당장 잘 없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회사 다니거나 맞아요. 외주 프리랜서 하거나 뭐 에이전시 들어가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수익 수단이. 근데 그거를 깨는 게 어렵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어렵죠. 그러니까 외주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은 해야 돼. 음. 그래야 밥 먹어. 근데 거기다가 또 아이디어를 또 짜야 이 틀을 되니까. 빼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래서 디자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제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시도해봐서 뭔가 뭐 나름의 그 길을 조금 개척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뭔가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 아까 말했던 비하시하시 사실 저였습니다. 돈 벌어야지.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그냥 강의도 하고 맞아요. 요즘엔 또 학습지 만들기도 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에이아님이 여태까지 이제 빚어왔던 게 음. 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 힘든 것 같은데 존버하는 거죠. 맞아 존버해야 돼.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지금 일 들어오는 것도 좀 대형 광고 기획사 이런 데서 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대학생 때부터 거기서 알바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계정이 터지니까 제 포트폴리오가 된 거예요. 그치 원래 그래서 계정이 포트폴리오지. 원래 얘 알바생이었는데 디자인을 할 줄 알아? 그러면 너 이거 키비주얼 한번 맡아봐 해가지고 계정 한 1만 넘어갔을 때부터 그 관계자들이 내 계정을 알아가지고 성무님 혹시 이거 되나요? 해가지고 조금 더 연결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가 정말 많은 기회를 맞아요. 주고 있어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저는 무조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요. 이거.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는데 성무님 수익화할 거. 뭐요? 알려줄까요? 뭔데요? 수수료. 이렇게 돈 벌어야 되나요? 그거 잘할 것 같아요. 공구. 저 공구 했잖아요. 그리고 그 했는데 저기 디자인 올인원 재밌어요. 그거 잘 됐잖아요. 좀 팔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터마다 잘하는 수익화. 그러니까 저는 공구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안 맞는 수익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사람의 성향,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뭔가 맞는 게 있는데 여기는 공구로 해서 수익화 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제가 것들 조금 해보면 조금 계정을 키울 때 한 가지 고려를 하는 게 위대해 보이면 안 된다거든요. 저 한없이 망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멋져 보이고 싶거든요. 저도. 그렇지. 디자이너들 다 그렇지. 디자인을 다 그렇잖아요. 멋져 보이고 완성된 결과물에 환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엉망인 모습, 웃긴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같고. 그래서 호감형이잖아. 왜냐면 나랑 비슷해야 이게 또 호감이 느껴지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호감이 느껴지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동네에 있는 친한 동생, 친한 형 같은 느낌으로 많이 망가지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래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구나 뭔가 했을 때 반응이 제게 아니니까 또 오히려 자신감이 있는 거지. 내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내 내 거 내가 홍보 잘 못해. 그쵸? 어. 저한테 맡기세요. 공부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광고비를 받는 것보다 아.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수수료로 받아 어, 판매량에 따라서 그거 가잖아. 그 그게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훨씬 더 크고 뭐 근데 사실 디자인 올인원 쪽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굉장히 괜찮고 그죠? 잘 네.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생각도 못했어요. 음. 예, 이것도 다 디자인 올인원님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해봤던 건데 그러니까 되게 수익화할 수 있는 게 것 예. 같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 또 성무님이랑 그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굉장한 인사이트도 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양한 창작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또 재밌는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